안녕하세요. 십자년 고지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시험관하기 성공 준비 백서 지난번 첫 번째 강의가 끝났고 요번에 두 번째 강의를 하고 있어요. 고령 임신 여성의 시험관 준비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임신 시험관 시술 시 사전 준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여성은 태어날 때 평생 배출될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는데요. 고령 임신의 경우에 난소 기능 저하를 항상 걱정하게 되시잖아요. 여성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난자도 노화가 되고 하고 난자질도 떨어지고 염색체 이상이 생길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난소 기능 저하가 나타나면서 임신이 되기도 어렵고 임신이 돼도 초기 유산이 많이 발생하는 기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만 35세 이상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빨리 임신을 준비하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나이가 많으면 왜 임신이 안 될까요? 일단 나이가 많으면 임신이 안 된다고 산부인과에서 많이 얘기를 듣게 되실 거예요. 특히 시험관 실패를 했을 때 왜 안 됐을까요? 라고 하면 수정란이나 내막에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렇죠 라는 대답을 듣게 되시는데 보통 나이가 많으면 그럼 임신이 안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치료를 실제로 해보면 40세 넘어간 43세, 45세, 46세, 47세 환자분들 같은 게 40대 중후반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준비 기간이 오래 걸리긴 하지만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고 준비를 잘 하면은 1차 피검사에서 100 이상으로 나오는 젊은 여성분들하고 비슷하게 좋은 수치로 나오고 심장 소리 그리고 출산까지도 잘 이어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시면 고령 임신도 충분히 건강한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게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희망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으세요. 연령이 많은 특히 30대 후반, 40대 초반, 중반, 후반의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하기를 진행하면서 보통 난자 채취가 잘 안 되는 걸 경험하게 되세요. 그러니까 난포가 잘 안 자라요. 요번에 난포가 느리게 자라네요. 혹은 난포가 안 보이네요. 혹은 난포가 보여가지고 난자를 채취했는데 난자질이 안 좋아서 수정이 잘 안 됐어요. 수정이 됐는데 중간에 분열이 잘 안 됐어요. 아니면 분열도 잘 됐는데 이식할 정도는 아니라서 폐기가 됐어요. 아니면 이식을 했는데 수치가 전혀 안 나와요. 등 중간에 보면은 난자 채취에 관련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세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월 동안 저 제대로 된 수정란을 내가 확보를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수정란만 정상적으로 혹은 좋은 등급의 수정란을 모으게 된다면 혹은 갖게 된다면 임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세요.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난소 기능에 대해서 혹은 난자 채취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하게 되는 게 착상 부분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의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한 난자 채취가 잘 안 되고 수정란이 안 만들어지는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고령 임신의 환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빠져서 난소 기능에 대해서만 하다 보면 나중에 한 6개월에 제가 수정란을 모아서 이식하게 됐어요. 12개월 만에 이번에 처음으로 이식해요 라고 하셨는데 착상에서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시고 다시 수정란을 모을 때 굉장히 오랜 시간을 고생하게 되는 부분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언제 올지 모르는 이식 타이밍을 잡기 위해 자궁 내막을 매달 최상으로 만들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신의 마지막 관문이 착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채취나 수정에 비해서 착상 같은 경우에는 자궁 내막에 그 스스로의 힘에 의지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사전 준비가 필요해요. 실제 환자분들 케이스를 보면은 수정란을 모아서 이식하기로 계획이 잡혀져 있던 분들이에요. 그러면 한 달에 한 개씩 모으면 3달, 4달 정도 후에 이식을 하겠구나. 그럼 착상도 그때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다가 이번 달에 그냥 내막이 너무 좋대요. 하나라도 그냥 이식하세요. 이 말에 대한 변수가 벌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번 달만 내막이 호르몬요법이라든지 혹은 그때 우연히 두께나 형태들이 괜찮아서 이식을 하게 됐는데 이게 사전에 준비를 제대로 해온 내막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 수치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착상에 대해서는 사전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기간이
걸리는 부분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착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그 실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번 달에 수정란도 확보가 됐고 이번 그냥 내만 괜찮은데요? 이번 달에 그냥 이식할까요? 이식합시다 라고 계획이 잡혀져 있는 경우들 보면은 보통은 대부분 이제 원래 난소기능증 환자분들이 내막이 얇은 경향을 보이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난포가 잘 안 자라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내막을 두텁게 하는 호르몬도 잘 분비가 안 돼서 내막도 부실한 경우들을 매달 반복되게 되는데 그 달은 난자가 잘 자라서 난포가 잘 자라서 난자 채취됐고 수정란도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내막도 덩달아서 같이 좋아질 수가 있겠죠. 내막의 두께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현이 사실 매달 잘 준비된 내막의 착상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식이 가능한 내막은 물론 그 달에 만들어졌을지 몰라도 착상이 가능한 내막은 이식이 가능한 내막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게 되는 현재 고령 임신에서는 내가 이식하는 타이밍이 이식할 수 있는 횟수가 참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 소수의 횟수에 착상까지 가려고 하면은 내막의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요점인데요. 첫 번째는 탄탄하고 두꺼운 내막 두께를 보여야 합니다. 이제 두껍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8에서 10mm 사이 정도 됐을 때 보통 이식을 많이 하게 되는데 난소기능 저하가 오래 지속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힘으로 그 정도 두께까지 가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5, 6mm 정도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래서 수정란이 내막에 착상되는 순간을 위해서 그 안에 폭신폭신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두께를 잘 형성한 내막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충분한 혈류 공급이 필요한데요. 혈관들이 내막에 영양 공급을 굉장히 잘 해주고 있어야 돼. 그래서 수정란이 다가올 때 얘를 확 낚아채면서 혈관 분포가 갑자기 증가되고 내막과 수정란 사이의 결합을 더 공고하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혈류 공급이 내막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이 잘 이루어지면은 내막 표면과 수정란이 잘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착상 유도 물질이 분비가 촉진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그 세 번째 단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1번, 2번이 잘 형성이 되고 나면 저절로 그 표면에서 착상 유도 물질이 분비가 되어서 수정란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내막을 매달 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착상에 대한 부분에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 난소기능 강화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고령 임신의 환자분들이 가장 이제 마음 조급하게 자꾸 그러니까 시험관 하기를 시도하려고 하고 한 달 더 쉬고 싶고 준비하고 싶은데 난소 기능이 갑자기 정지할까 봐요. 난포가 안 자랄까 봐요. 난자 채취 못할까 봐요. 진짜 폐경이 될까 봐요.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꾸 반복을 하게 되시고 거의 매달 산부인과에 가게 되죠. 양질의 난포액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저희 환자분들 치료할 때 강조를 드리게 되는데 뭐냐면 난포라고 하는 거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제 뭐 과배를 하든 아니면 난포 성장 볼 때 보면은 이제 초음파를 볼 때 동그랗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이 난포라고 하죠. 난포는 속에 이제 까맣게 보이는 게 액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난포 내에서 난포 안에 과림막 세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거 이제 증식 이제 막 많아지고 난포액 액체예요. 이제 까맣게 보이는 그 부분 그것이 만들어지는 것과 함께 난포의 발달이 지속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난포액을 보면 보조생식소, 그러니까 시험관악이나 인공수정 등 과배란 호르몬에 의해서 난포가 커지게 되는데 이때는 난포액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까맣게 보이지만 그 안에 난포액이 어떤 상태로 구성되고 있는지 다 다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난소의 이제 기능과 혹은 난소로 혈류를 공급하는 능력, 그리고 난소로 혈류가 어떻게 공급되는지, 어떤 혈류가 공급되는지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요 앞에 걸 좀 더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제 난포가 자라고 밖으로 난자가 배출될 때까지는 보통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2달 정도가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 기간 동안 조금 했던 난포가 서서히 자라면서
이제 배란에 자극을 받을 수 있는 난포까지 자라고 그 다음에 뭐 생리하게 되면 2주 정도 후에 배란이라고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난포액의 합성과 이제 크기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치료를 할 때 배아 이식하기 2, 3개월 전부터 착상 및 또 난포액에 대한 이제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시험관하기 이식을 이제 준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좀 더 정합을 해보면 그 난포가 자라서 난자가 밖으로 배출되는 배란까지는 처음에 이제 미성숙 액상 난포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2달여 동안에 완전히 성숙하고 배란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그 기간에 사실은 이 난자가 밖으로 나왔을 때 어떤 운명을 가지게 될지 결정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치료를 받아라. 요거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근거로 삼고 있고요. 이 시기에 사실은 난포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자궁 내막도 함께 발달을 하게 돼서 이렇게 좋은 난포의 성장으로 인해서 나온 난자가 내 몸에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고 이렇게 난소랑 내막이 돼요. 어느 거 하나만 발달되게끔 치우치게 치료를 할 수 있는 연령의 환자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고 사실 난소기능 저하가 있으면 그러니까 즉 이제 저 여기 오늘 이제 강의 주제가 고령 임신의 시험관 시 주의점이잖아요. 고령 임신 환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갖고 계시는 게 이제 난소기능 저하, 난소기능의 혹은 뭐 정지, 조기 폐경 혹은 뭐 폐경 등의 수치가 나온 이런 상태의 환자분들이 대다수이신데 대부분 40대 뭐 초중 후반에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하셨거나 혹은 이제 결혼을 하고 임신 생각이 없다가 요즘에 임신을 하고 싶었거나 아니면 10여 년 동안 시험관학을 계속 시도하긴 했지만 이 부분이 잘 안 돼서 지금까지 끌고 가게 되는 경우들, 다양한 사연들이 있으신데요. 주의할 점은 횟수를 늘리는 거는 난소 기능에 좀 더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횟수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매달 계속 가서 시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진짜 양질의 난자가 배출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난자가 나와서 언제 이식하게 될지 모르는 그 타이밍을 위해서 내막을 항상 잘 준비를 해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최상의 내막까지 갈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조언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오늘의 사연 부분 한번 볼까요? 저는 43세이고 시험관 5차를 준비 중이에요. 1, 2차 때는 난자 채취가 5개 이상 되었는데 3차 때부터는 한두 개밖에 안 되고 수정란 질도 떨어진대요. 5번 하는 동안 이제 착상도 한 번도 안 되었고요. 제가 어떤 준비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43세 요 정도 연령대 시험을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채취도 5개 정도 이상 됐으니까 뭐 나름 무난하신 편이었고 근데 지금은 한두 개밖에 안 되고 한 개밖에 안 되면 사실은 그게 수정 불가인 경우도 있고 2개가 돼도 수정내 하나여서 이제 이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기도 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난자 채취 잘 괜찮았을 때도 착상도 한 번도 안 됐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시험관 1차 할 때부터 약간의 난소 기능 저하가 시작되고 있었던 걸로 예상이 되고 준비를 하려면 난소 기능 강화하는 부분이 물론 기본적으로 가야겠지만 한 번도 착상이 안 됐던 자궁 내막이기 때문에 이제 시험관 5차, 그러니까 이제 4차까지죠. 준비하는 동안에 내막 준비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걸 또 사실은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궁 내막에 대한 착상 준비를 조금 더 길게 하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난소 기능 강화랑 자궁 내막 착상 강화 두 가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예요. 별로 어렵진 않은 것 같은데 안정적인 수정란 착상을 위해서 자궁 내막의 조건이 아닌 것은 자, 1번은 두터운 내막 두께, 2번은 충분한 혈류 공급, 3번은 착상 유도 물질의 분비, 4번은 울퉁불퉁한 내막 이렇게 있죠. 아까 제가 그림으로 1, 2, 3번에 대해 설명했던 부분에 이제 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7월 12일까지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쉬즈 앱
많은 환자분들 혹은 이제 저희 재진분들이 아닌 다른 여성분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많이 편리하고 좋은 정보를 이제 받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 어플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부분은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